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환기내과 김민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부전 심화과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신부전 진단에 있어서의 심화과정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주로는 아마 신부전 환자분들에서 이 영상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그 영상검사에 대해서 좀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환자들을 사실 대학병원에 보내주시면 심초음파 이외에 어떤 영상검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진단이 되고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증례를 토대로 오늘 신부전 진단 심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신부전 진단에 있어서의 심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부전 진단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신부전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이고 사실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심장병의 최종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말기 신부전과 말기 경경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여러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만성 안정성 신부전, 대상성 신부전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를 살펴보면, 만성 신부전은 일정 기간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 안정형 신부전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의 증상과 그 징후가 잘 조절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고, 대상성 신부전은 일정 기간 증상이 없거나 호전된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고, 비대상성 신부전은 만성 안정성 신부전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급성 신부전은 신부전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입원 등이 발생되는 경우들을 얘기하게 되겠으며, 새로 진단된 신부전은 심근경색과 심근염 등으로 새로운 처음 신부전 증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려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수분 저륙의 증거가 있는 급만성 신부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서 조금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신부전의 경과를 보면 환자가 대부분 급성 악화를 하고 입원하게 되겠고, 그 일정 기간 입원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입원했을 때가 대부분 급성 신부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들 중에 이전에 이제 진단되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 진단된 신부전이 있을 텐데요. 새로 진단된 신부전은 요번에 입원하면서 이제 진단된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환자가 안정화되어 이제 퇴원을 하게 되겠고, 기후에 안정화되면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환자분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대상성 신부전이라고 하고, 이 만성 신부전 중에 지속적으로 안정된 경우에서 대상성 신부전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만성 안정형 신부전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성이 이것을 포함하고 있긴 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겠는데, 1개월 이상 안정 시 얘기를 하게 되겠고, 우려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도 수분의 저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부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신부전 진단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신부전 진단은 우선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그 가능성 평가를 하게 되겠는데, 그 과거력이 있다든지 신체 검사상 신부전이 의심되는 여러 소견이 있다든지, 그리고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상황에서 의심이 된다면 NT-프로BNP나 BNP의 측정을 가급적이면 시행할 수 있으면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초음파를 해서 신부전을 좀 진단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NT-프로BNP나 이전의 과거력, 신체검사, 심전도 등의 소견 등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릴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은 그 이젝션 프랙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2016년도 가이드라인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눠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출률 감소 신부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F가 떨어진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서 LV 이젝션 프랙션이 40% 이하인 경우 박출률 감소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박출률 중간 범위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서 LV 이젝션 프랙션이 40에서 49% 사이, 그리고 특징적으로 나트리오틱 펩타이드가 증가되어 있거나, 또한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의 증거가 있던지 다이아솔릭 디스펑션이 있던지 간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박출률 보존 신부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서 이젝션 프랙션이 50% 이상을 환자들 얘기하게 되겠고, 이 또한 그 박출률 중간 범위 신부전과 같이 나트리오틱 펩타이드의 증가라든지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나 다이솔릭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를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나트리오렉틱 펩타이드의 그 증가는 이렇게 NT-프로BNP 125라던가 BNP 35 이상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고,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LVH가 있거나 LA 인라지먼트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게 되겠으며, LV 매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남성에서는 115 이상, 여성에서는 95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 LA 인라지먼트 같은 경우는 LA 볼륨 인덱스가 34 이상인 경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은 EOV2'이 13 이상인 경우, 또한 셉탈과 라테랄의 E' 벨로시티가 9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신부전의 그 데피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최근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주 크게 업데이트된 건 아니긴 한데요. 보시면 유럽 심장학회, 미국 심장학회, 그리고 일본 심장학회와 더불어서 이 업데이트를 하였고, 캐네디안과 그다음에 뭐 인디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차이니즈까지 다 합쳐서 조금 더 컨센서스를 더 이루어서 하트 페일리어의 그 진단 데피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더 이렇게 통일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신부전의 진단의 그 그림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심장의 심톰과 사인, 그 신부전의 심톰과 사인이 있으면서 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경우를 이제 신부전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겠고, 나트리오틱 펩타이드의 증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카디오풀모너리 컨제스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스테믹 컨제스천이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신부전으로 진단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의 분류 기준을 조금 바꿨는데요. 보시면 그 하트 페일리어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박출률 저하 신부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가고 있고, 우리가 미들 레인지 이젝션 프랙션 하트 페일리어라고 했었던 박출률이 약간 감소돼 있었던 경우를 마일드리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해서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축약어는 똑같이 가고 있고요.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같은 경우는 50% 이상으로 똑같이 가고 있고, 또한 하트 페일리어즈 환자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임상 경과 중에 그 EF가 좀 향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상되는 환자분들을 또 카테고라이즈드 하여서 처음에는 40% 미만 이하였다가 이 LVEF가 10% 이상 좋아졌던지, 아니면 두 번째 측정에서 4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를 이러한 환자들로 분류를 하여서, 사실 이러한 환자들이 조금 예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서 좀 치료를 달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컨센서스가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상학적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부전 진단에서 영상학적 검사는 이렇게 여러 검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심초음파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표에서 중간에 이렇게 심초음파가 떡하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초음파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적어 놓았던 뭐 카디악 CT라던가 CMR, 그리고 카디악 펫, 뭐 스펙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는 신부전 진단 후에 이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뭐 예후가 어떤지를 평가하는데 조금 더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저는 심초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초음파는 심실과 심방의 크기, 그리고 심실벽의 두께, 판막의 모양과 기능을 굉장히 쉽게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으며,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V 이젝션 프랙션을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완 기능 평가가 가능하게 되겠고, 혈력학적 평가가 가능해서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잘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심초음파를 기반으로 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영상학적 검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대동맥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시술로 갈 건지 수술로 갈 건지 아니면 메디칼로 갈 건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겠고, 확장성 심근증 같은 경우는 확장성 심근증이니까 이제 약제를 쓰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한 국소 벽운동 장애가 있다면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하게 돼서 다음 검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고, 치밀성 심근증의 의심 시에는 이제 조직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MRI를 찍어본다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틀을 다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심초음파 검사로서 또한 그 예후 평가가 가능한데요. 다들 다 잘 아시다시피 LV 이젝션 프랙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예후 인자이며,
펑셔널 MR, 그리고 뭐 스트레인 같은 경우들이 예후 평가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심초음파를 통한 심실과 심방의 크기 평가를 보시면 주로는 이렇게 M모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뭐 레포팅 하시고 계실 텐데 보시면 LV의 사이즈, septum과 posterior wall thickness, 그다음에 아오타와 LA 사이즈 등을 이렇게 메저링하게 되겠고 이러한 수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식화된 것을 LV 매스를 구하고 이거를 바디 서페이스 에어를 나눠서 LV 매스 인덱스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M모드 영상은 우리가 LV 부분과 아우틱 밸브 레벨, 마이트럴 밸브 레벨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M모드의 혹시 영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도식도를 보시면 실제로 에코라는 것이 이렇게 에코제네시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구조가 있다면 이 빔을 쏴서 빔이 반향되는 것을 감지해서 이게 영상을 그리게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물체가 결국 시간에 따라서 0.1초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0.2초 때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는데 이거를 결국은 시간을 통해서 시간에 이렇게 축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놓은 거가 M모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LV 레벨에서는 septum의 thickness와 posterior wall, 그 다음에 LV systolic, diastolic dimension을 구하게 되겠고 마이트랄 밸브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게 되겠으며 아우틱 밸브 레벨에서 체크하여서 아우틱 밸브가 어떻게 열리는지 뿐만 아니라 아우타의 사이즈, 그 다음에 LA 사이즈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심초음파를 통한 EF의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동영상에서 LV EF를 바이플레인 심슨 메소드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포챔버와 투챔버에서 엔드 다이아솔릭 때 이렇게 메저링을 하여서 이렇게 구하게 되겠고 투챔버와 포챔버를 하면 이렇게 EF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플레인 심슨법으로 EF를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포챔버 이제 그리는 게 끝났고 투챔버를 해서 엔드 다이아솔릭 때 이렇게 엔도카디얼 보더를 따라서 이렇게 그리게 되고 엔도카디얼 이제 시스톨 시에 다시 측정하여서 이젝션 프랙션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초음파 검사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구조적 이상과 기능적 이상을 평가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보시면 아까 비슷하게 LA 볼륨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바이플레인 심슨법으로 이나 에어리어 랭스법으로 LA 볼륨을 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에어리어 랭스법 자체도 쉽긴 하지만 사실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젝션 프랙션에 익숙하시다면 사실 에이트리움도 똑같이 에이트리움이 가장 커졌고 밸브가 닫혔을 때 투챔버와 포챔버에서 이렇게 그리셔서 LA 볼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바디 서페이스 에어를 나눈 것이 LA 볼륨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커져 있진 않은지 LV 매스 인덱스는 아까 우리가 구한 그 챔버 사이즈를 통해서 이제 식이 나오는 것이 되겠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하게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진단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E 오브 E'이나 평균 E'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포챔버에서 포챔버를 보시면 그 마이트랄 밸브 팁 끝에 이렇게 커서를 두고 하시면 이렇게 웨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구하게 되겠고요. 또한 디셀레이션 타임까지 구할 수 있고 다이솔릭 펑션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티슈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이 포챔버 뷰에서 티슈 도플러 이미지 모드를 켜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마이트랄 애놀루스의 메디알, 라테랄에 커서를 두고 하면 이렇게 우리 그래프처럼 선이 나타나게 되겠고 S', E', A'을 같이 구할 수 있어서 이게 티슈 벨로시티 또한 이러한 펑션에 대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E와 E'을 가지고 이 레시오를 구한 것이 E 오브 E' 되겠고 LV 필링 프레셔와 잘 코릴레이션 된다는 에비던스가 있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LV 필링 프레셔를 생각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초음파의 추적 관찰은 사실 신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좀 의심돼 계속 숨차하고 이러면 당연히 반복 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신부전이 진단된 환자에서의 계속 이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뭔가 어떤 뭐 당연히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뭔가 좀 환자의 증상이 바뀌었다든지 환자가 바이탈이 좀 이상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는 원인을 감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컴퓨터 단층 촬영은 주로는 사실은 코로너리 CT를 먼저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너리 C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상동맥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당연히 저희가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보다는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를 시행할 수 없거나 시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인데 코로너리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행하게 되겠고, 또한 심근경색이나 심근비후 같은 것, 심근질환 같은 것을 좀 감별할 수 있게 되겠고, 특히 요새는 판막질환, 특히 대동맥 판막질환에 많이 사용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동맥 질환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동맥 박리나 축착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CT를 찍어야지 진단이 되는 병이 되겠고, 우리가 숨 찼을 때 사실은 심장 문제뿐만 아니라 폐질환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숨이 차겠는데요. 이러한 폐질환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도 CT를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아진 데가 보이면 당연히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확인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촬영하는 것은 사실 대동맥 판막 협착증 때 많이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요새 결국 우리가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아오틱 밸브 스테노시스의 환자들이 많아지고 이 환자들이 좀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진단이 되다 보니까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에서 우리가 탑이라는 것을 시용할 수 있게 되겠고, 탑이를 하기 전에 이 코로너리 CT를 통해서 실제로 밸브의 칼시피케이션이 어떤지, 그리고 어디까지 칼시피케이션이 침범해 있고 코로너리 하이트는 어떤지를 평가하고 이러한 치료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도 이렇게 판막이 잘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평가도 CT를 찍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공명 영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EF가 떨어져 있고 월디크니스가 유지된 환자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혈성 원인이나 비허혈성 원인 감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심근에 생존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만약에 코로너리 원인이 아닌 심부전 환자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평가하는 데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영상 기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영상 기법을 다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이트 가돌림 이네스먼트라고 하여서 지연 조형 증강 영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연 조형 증강 영상은 사실은 다이를 주고 나서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유발된 그 부분에 다이가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이가 계속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를 평가하여서 실제적으로 그 익스텐트가 얼마고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병은 뭐겠다. 이거 이스케믹이다 아니면 아니다. HCM이다, DCM이다, 아니면 마이오카다이티스라든지 사르코이도시스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데 사실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실예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보시면 실제로 환자 정말 심장이 커져 있고 이젝션 프랙션도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LG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쪽에 라테랄 쪽에 약간의 서브 엔도카디알 임팍만 존재하여서 실제로 이 사람이 코로너리 때문에 이렇게 EF가 떨어졌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임팍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범위에서 임팍이 존재하여서 이 사람은 그냥 우리 DCM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증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여러 개원의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이렇게 대학병원으로 보내주시면 얘네들은 뭘 할까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영상학법 영상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증례는 3개가 있고요.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증례는 61세 환자가 되겠고, 호흡곤란이 한 3개월 전부터 있어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활력증후상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보스렉에 피팅 이데마가 2 포지티브 정도 있었던 상태입니다.
보시면 체스트 엑스레이상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EKG 상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한 소견은 없는 상황이었고 MT-프로BNP는 만 이상으로 굉장히 증가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겠고 초음파 상에서 LV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LV 티크니스가 유지되고 있는 양상이었고 좌심실 구혈률이 33%로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었지만 특별히 월모션 어브노멀리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를 이 플로우 차트에 대비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환자는 호흡곤란이 있었고 과거력상 고혈압의 리스크 팩터가 있고 신체 검사상 양아지 부종과 경전맥 확장이라는 그런 심부전 의심되는 신체 검사상 소견이 있었고 심전도 상에서 약간 심방세동이 보이고 있는 양상이었으면 NT-프로BNP 상승이 있고 좌심실 구혈율이 저하되어 있어서 아마 전형적인 이제 심부전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겠고 이 다음에 이제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지연조형 영상을 찍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EF가 사실 떨어지게 되면 LV 티크니스가 좀 원래는 감소하게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디오패시 DCM이라던가 이렇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DCM 같은 경우는 월 티크니스가 굉장히 얇아지는데요. 근데 아까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에코에서 월 티크니스가 좀 유지되고 있어서 이 사람은 뭔가 마이오카디움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MRI를 찍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시면 실제로 그 레이 가돌림 이네스먼트가 아주 저명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인피리어 월 쪽으로 서브 엔도카디움에 있는 양상이어서 이 사람은 코로너리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코로너리를 확인하기 위해 관상동맥 조영수를 확인하였는데 역시 월모션 어브노멀티에 맞게 이렇게 RCA 테리토리가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고 플로우가 보이지 않는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레프트 사이드도 사실 문제는 있었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좁아져 있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리전이 많았지만 주로는 RCA 도미넌트한 양상이어서 이 사람의 결국 파이널 진단은 박출률 저하 심부전의 그 원인은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해서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는 화혈성 심근병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환자는 피곤한 것을 주 증상으로 사실 내원을 하였고요. 59세 남자 환자였고 뭐 특별하게 고혈압 당뇨는 없었고 커런트 스모커였습니다. 활력 징후상에서 120에 90이고 맥박수 90회 정도이고 산소 포화도도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양상이었고요. 다만 보스 로우랑 필드 쪽으로 약간의 이제 수포음 정도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팅 이데마가 아주 저명하진 않은데 약간 누르면 들어갈 정도로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시면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그리고 보스 로우랑에 약간의 이제 풀모널 바스큘라 마킹이 좀 증가된 양상이었고 EKG 상에서 전형적인 LBBB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NT-프로BNP가 1900으로 좀 증가되어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에코를 확인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앞선 환자보다 굉장히 더 이제 좌심실 확장기말 그 직경이 정말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러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한 칸이 1cm가 되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10cm에 가깝게 늘어나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은 5cm가 이제 정상이 되겠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져 있고 이젝션 프랙션을 구했을 때 17%로 많이 감소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여기 그 딴 월들에 비해서 베이잘 septum 쪽과 그리고 베이잘에서 미드 septum까지의 이 월모션이 딴 데들에 비해서 사실 이쪽이 더 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벽운동장애까지 같이 있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면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코로너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앞선 표에 다시 한번 플로우 차트에 대비를 해보면 이렇게 이 환자도 결국은 뭐 전형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있는 이제 심부전 환자가 되겠고 이제 원인을 이제 찾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월모션이 조금 더 안 좋은 데가 있었기 때문에 관상동맥 조영수를 사실 다른 검사보다 더 먼저 시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관상동맥 보시면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스테노시스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의심하는 질환이 사실 있습니다. 저렇게 EF가 떨어져 있고 그 스테노시스가 없는 국소 벽운동 장애가 보이는 질환이 있는데 그 얘는 사실은 sarcoidosis 많이 의심이 되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 머슬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것으로 심장 자기공명 영상을 사실 시행을 하였고 보시면 굉장히 늘어나져 있고 요 그림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주로 septum과 그 베이자 septum과 미드 septum 쪽에 저희가 월모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LG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가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고 다른 월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특히 코로나랑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MRI를 보시는 선생님도 마이오카다이티스나 사르코이도시스를 의심하는 이러한 판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실 EMB를 시행하였고 바이옵시도 시행하였고 근데 바이옵시 상에서는 특별한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저희가 조금 뜯기 때문에 당연히 병변이 없는 데서 뜯으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르코이도시스 진단에 있어서는 요새는 이러한 카디악 펫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FDG가 많이 업테이크 된 데가 인플라메이션이 많은 데인데요. 이 septum 쪽은 거의 다 파이브로시스가 됐으니까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 오히려 반대쪽에 라테랄과 인피리어 월 쪽으로 조금 더 메타볼리즘이 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은 인플라메토리 마이오카다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었고 사르코이도시스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검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다음 환자를 보시면 환자는 56세 환자가 되겠고 혈압이 조금 낮고 환자가 그 아우틱 밸브 그 리전에서 시스톨과 다이스톨릭 머머가 다 들리는 양상이었고 보스렉에 피팅 이데마가 2 파지티브 정도로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환자 역시 카디오메갈리가 있었고 LVH 소견이 있었고 LA 인라지먼트가 보이고 있는 심전도가 되겠고 엔티프로비엠피는 약 6,600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초음파를 했을 때 사실 보시면 역시나 이 환자분도 굉장히 septum thickness가 유지되고 있고 챔버는 좀 늘어나져 있고 이 프랙셔널 쇼트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septum과 포스테리얼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컬러를 보시면 굉장히 요란하게 아우틱 밸브 레벨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안 좋고 그 나갔던 것이 역류가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라스톤 쇼데시스 뷰에서 이렇게 보면 아우틱 밸브 레벨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전반적으로 이게 다 두꺼워져 있고 이 커미셔가 다 퓨전되어 있고 이러한 양상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이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아우틱 스테노시스와 그 리거지테이션을 같이 다 동반되어 있는 환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포챔버와 그다음에 에이피컬 롱엑시스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피컬 뷰의 그 포챔버와 에이피컬 롱엑시스 뷰를 보시면 실제로 그 굉장히 모더레이트 그레이드 이상의 리거지테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아우틱 밸브와 비슷하게 아주 저명한 소견은 아니지만 환자는 아마 류마틱 밸브 디지즈가 있었던 환자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포스테리어 리플렛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안테리어 리플렛만 움직이는 그러한 양상이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류마틱 밸브 M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안테리어 리플렛이 이렇게 하키스틱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것을 보고 이거는 특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환자분은 그런 소견이 저명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스테리어 리플렛이 이렇게 리스트릭션이 되어 있고 또한 아우틱 밸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그 티크닝이 되어 있고 커미셔럴 이렇게 커미셔들이 이렇게 다 퓨전된 것을 확인하면 사실은 이제 류마틱 밸브 디지즈다라고 의심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MR은 모더레이트 그레이드 정도가 되었고요. 아우틱 밸브를 보시면 아우틱 밸브의 이렇게 LVOT와 아우틱 밸브의 이제 PW, CW를 하여서 LV 에어리어를 구할 수 있고 피크 벨로시티가 4 이상으로 현격하게 증가되어 있고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구했을 때 AV 에어리어는 0.6으로 굉장히 감소되어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밸브라 디지즈를 통하여서 EF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러한 환자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환자는 박출률 저하 심부전이 맞고 이러한 원인이 중증 대동맥파막 협착 폐쇄부전이 메인이고 또한 중등도의 승모판 폐쇄부전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진단을 하는 데는 여기는 환자는 다른 영상 모달리티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제 밸브라 디지즈는 에코로 진단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심토마틱한 밸브 디지즈들은 결국은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AR을 갖고 있는 것이 AS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EF가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이게 AS 때문에 EF가 떨어진 거라서 AS를 해결해주면 EF는 호전됩니다. 하지만 리거지테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교정해버리면 사실상 이젝션 프랙션이라는 게 이 볼륨 때문에 이렇게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교정하고 나면 LVEF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서 이걸 과연 수술을 갖고 가는 게 맞을지, 이 MR과 AR을 메인인 환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이 그 수술을 잘 버틸 수 있을지 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도부타민 심초음파와 또 다음에 말씀드릴 그 심장 MRI를 찍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부타민이라고 하는 약제는 뭐 강심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고, 그래서 이 도부타민을 이 환자한테 투약하면서 이 이젝션 프랙션이 좋아지는지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실제로 10마이크로밖에 안 줬는데도 이렇게 EF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은 그 수술을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 이것으로도 사실은 평가가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CMR을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MR을 보시면 환자는 깨끗합니다. 이게 LG를 보이고 있는 영상이 되겠는데, 실제로 LG가 그 어떤 이 여러 컷에서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의 아직 심근은 파이브로시스가 된 것은 거의 없구나 라고 평가를 하여서 안전하게, 그래도 많이 안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굉장히 수술 잘 버텼고요. 앞서 보셨던 그 우리가 엑스레이와 달리 심장의 사이즈가 많이 감소한 것을 수술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젝션 프랙션도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베이스라인에 비견해서 조금 더 호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사람이 그 어떻게 치료를 할지 이러한 방향의 평가에 있어서 다른 영상학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고, 특히 MRI가 저희 바이어빌리티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여러 개원의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래도 심초음파 검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의심된 환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어떠한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이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 나가는지를 말씀드리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